즐거운 일본어 수업 도전기 연수를 맡게 된 이은준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수업 중에 할 수 있는 게임을 몇 가지 가져와 봤고요. 마지막에는 수행평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를 하기에 앞서 제가 아직 교육 경력이 4년밖에 안 돼서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수가 첫 연수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수업 가치관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일본어 수업이 좀 약간 교양 같은 그런 교양 과목군에 속해 있잖아요. 일본어 수업이 교양 수업이니까 필수 교과가 아니기에 중요하지 않은 수업인가? 다른 수업인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친구들까지 진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모두가 참여하는 수업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힐링이 되고 항상 뭔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너무 재미가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수업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게임을 애들이랑 가끔 하는데 그것을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게임은 국적 게임인데요. 일단은 이런 거를 할 때 항상 학습 목표를 좀 딱딱하게 말고, 야, 너네 외국인 친구 만들어 보고 싶지? 한번 그러면은 오늘 열심히 수업 들어야 된다. 오늘 게임도 할 거다. 이거 못하면은 이따가 게임할 때 곤란할 수 있다. 이거 꼭 외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혹시 그 게임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하는 게임인데 일단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예시 영상이 있어서 예시 영상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이런 단어들, 그냥 흔한 단어들 이런 거를 애들이랑 같이 익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뭐 다들 그냥 뻔하게 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딱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도 익히도록 하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게임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활용을 조금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요거를 암기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읽으면서 연습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미마생 저기 죄송합니다. 어디 어디에서 오셨나요? 그래서 가라 기마시다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네, 하이 어디 어디 가라 키마시다 어디 어디에서 왔습니다. 아니면은 이에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는 건데요. 애들이 조금 모두가 참여하게 하려면 저도 한국말로 이렇게 써주는 걸 좀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은 못 참여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임을 할 때는 한국말로 이렇게 써서 모든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방법은 일단은 제가 같이 그 아까 말씀드린 거기 홈페이지에 이 자료도 같이 올려놓았는데요. 일단은 여기 학생들이 여기 쪽지를 이제 다 하나씩 갖습니다. 인당 하나씩 여기 네 가지, 배운 네 가지 국기, 물론 다른 국가들도 추가하시면 더 재미있는 게임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그랗게 모든 학생들이 앉은 다음에 한 자리만 빼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20명인 경우에는 19개의 의자만 준비를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교실에 앉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그 책상을 다 한쪽으로 밀고 의자를 동그랗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수업 잡아야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짜리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방법은 일단 일어선 한 명이 술래를 하고 술래가 한 명을 지목해서 질문을 합니다. 저는 대부분 일본어 부장 있잖아요, 반별로. 그래서 뭐 부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좀 재미있는데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친구를 하거나 이런 친구를 시켜서 합니다. 그래서 스미마생 어디 어디 가라 기마시다가 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 맨 처음에 국적 출신지에 넣는 국가들은 뭐 어느 국가 아까 배운 네 가지 국가 중에 하는 건데 아무거나 넣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술래가 만약에 국적을 맞추면 이 상대방이 이 친구가 이제 말풍선처럼 말하고 술래는 이어서 그 자리에 앉고 지목받은 사람이 일어나 술래를 이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래가 이 친구에게 질문을 했을 때 뭐 니혼 가라
키마시다까? 라고 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거의 우리도 뭐 한국에서 오셨나요? 네,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 정도는 하지만 그런 거를 활용해서 이제 게임을 하면 아이들이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즐겁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물어봤는데 니혼가라 키마시다까 했는데 본인이 일본 국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이 니혼가라 키마시다라고 하고 둘이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이 친구가 술래가 되어서 이어가는 게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맞춘 경우였기 때문에 맞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나 그러면은 이에 어디 뭐 니혼카라 키마시다까 이렇게 술래가 물었는데 이에 한국카라 키마시다 뭐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해가 들리자마자 일단 다른 친구들은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국가라 키마시다 하면은 한국이라는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모두가 일어나서 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한 자리가 부족 한 명이 술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보여주면 이렇게 한 사람당 다른 국가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술래가 만약에 뭐 니혼가라 키마시다까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뭐 한국가라 키마시다 라고 하면은 이 한국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빠르게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래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시 영상,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예시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럼 하다가 조금 더 재미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아무래도 국적이 정해져 있으면 애들이 이제 그걸 외우게 돼요. 그래가지고, 쟤는 한국에서 왔어. 쟤는 한국이니까 그럼 나는 바로 한국 물어봐야지. 이러면은 바로 하이 한국가라 키마시다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친구끼리 때때로 국적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을 해서 누가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게 하면은 조금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예시 참고 영상이 있어서 요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中学の方ですか？いいえ、日本から来ました。日本から。来ないで来ないで。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서 공유를 드립니다. 혹시 첫 번째 게임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혹시 네. 뭐 발음을 못하거나 못 네. 읽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네. 학생들은 혹시 어떻게 참여시킬까요? 제가 그냥 아까 방금 칠판에 써놓거나 아니면 그냥 요거를 이렇게 써놔가지고 띄워놓고 요거는 몇 문장 사실 카라 키마시타카랑 이 카라 키마시타 다 중복되는 거니까 이거 못하면 게임에 못한다. 이거 무조건 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달달달달 한 다음에 그냥 강제로 참여를 시킵니다. 네, 강제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친구들은 또 여자 남자 서로 좀 내외해요. 너무. 그래가지고 남자는 여자한테 여자는 남자한테 이렇게 룰을 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들은 참고하셔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은 숫자 게임입니다. 이것도 이제 애들한테 학습 목표를 제시할 때 물론 학습 목표를 제가 하나하나 말을 하진 않긴 하는데 그냥 일본어로 데이트 신청해보고 싶지 않아? 내가 오늘 방법 가르쳐 줄게 하면 또 애들이 오 하면서 막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어로 데이트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겠다 하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숫자를 먼저 이렇게 배운 다음에 뭐 요거는 그냥 뭐 띄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숫자도 이렇게 복습을 하고요. 복습을 한 다음에 이제 전화 걸기 게임을 하는 건데요. 일단은 준비물이 한 사람당 한 개 쪽지를 준비를 합니다. 그냥 이면지 오려가지고 8등분 하셔서 한 몇 장, 한 3장 정도 자르시면 한 반 하실 분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작은 쪽지,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적을 수 있는 작은 쪽지 한 개씩이랑 학습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본인의 전화번호를 쪽지에 적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학습지도 올려놓았는데 학습지에 보면은 뭐 그냥 캐릭터들 전화번호 적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랜덤으로 번호 적은 건데 거기에 번호 한번 써보면서 연습을 해봐라. 1번으로 쓰는 연습. 그것까지 끝난 다음에 이 게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화번호, 본인의 전화번호를 뒤에 예시에 보여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근데 시간이 없는 반은 그냥 이 1번으로 적는 거는 패스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전화번호 숫자만 보고 애들이 거의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기 싫어도 이거 게임 해야 된다. 너 안 하면은 저기 노래 불러야 된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참여를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쪽지를 이제 다 섞은 다음에 그냥 통 하나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쪽지를 다 넣고요. 그래서 그거를 흔들어서 섞은 다음에 이제 제가 일단 처음으로 랜덤으로 하나를 고릅니다. 그래서 본인의 핸드폰 번호가 불리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화를 받으면 되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가 있는데요. 응, 이요 라고 이렇게 데이트를 승낙하는 경우에는 승낙한 친구가 앞으로 나와서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거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초또 일본에서는 간접적으로 거절을 하기 때문에 이 초를 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3번 받으면 근데 벌칙을 이걸 미리 말을 하면 애들이 너무 초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미리 말은 안 하고 그냥 초또가 나왔을 때 그때 그냥 이렇게 딱 이거 3번 거절 당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그때 이제 벌칙이다 하면은 이제 또 그때부터 또 초토가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사실 이거 벌칙은 저는 안 했어요. 왜냐면 애들이 다 이요는 한 명도 안 나와요. 다 초토만 나와가지고 좀 스트레스 받아서 중학교는 그냥 초토여도 그래 너가 나와라 당첨됐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고등학교의 경우는 그냥 하시고 3번까지 거절을 안 하더라고요. 애들이 착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절 당하면은 이제 위로해주기. 괜찮아, 다 같이 괜찮아 한번 외쳐서 이제 뭐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애들한테 뭐 다시는 노로 읽는다. 뭐 요니랑 큐를 말하자. 그리고 시치보다는 전화할 때는 나나라고 쓰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 대화문을 한번 말씀드리면 모시모시 그래서 모시모시 뭐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땡땡짱 뭐 땡땡군 아시다 와타시도 벤교 시나이 원래 데이토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아무래도 학교에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벤교로 넣었습니다. 교과서에 또 벤교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친구야 나랑 공부하지 않을래? 그러면은 좋으면은 응 이요 좀 그러면은 초또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게임을 할 때도 아까 현우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듯이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프린트에 그냥 한국어로 발음을 적어번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친절해가지고 이걸 또 띄워줘요. 그러면 애들이 프린트에서 자기가 쓴 것도 있고 여기에 띄워준 것도 있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예시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공개 수업 때 했던 건데 1년차 때 공개 수업 때 갑자기 이거를 막 녹화하셔가지고 근데 음성이 좀 잘 안 들리실 수도 있긴 한데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시모시 하면 영어면 여러 전화를 받아요? 몰라요. 모시모시 하죠. 그래서 누구한테 공부를 하자고 초대하는 정말 좋겠지. 그래서 땡땡아 내 나랑 공부하지 않을래? 라는 표현을 읽을 거예요. 지금 잠깐만 도와주세요. 보여주세요. 선생님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시모시 모시모시 땡땡짱 땡땡군 맞아 짱은 누구한테 붙여요? 맞아요. 짱은 여자한테 붙이고 꾼은 누구한테? 맞아요. 남자한테 붙여요. 근데 남자로 친한 경우에는 짱을 붙여요. 성진짱 말지. 후위를 역습하면서 아시다. 다시 읽어볼게요. 아시다. 땡큐. 시나이. 만약에 좋으면 응, 이요. 싫을 때는 일본에서는
모시모시. 모시모시. 여기 서 있어요. 족도 하면 돼, 족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시 영상 잘 봤는데요. 네. 친구들끼리 모둠끼리 하는 영상 혹시 없을까요? 모든끼리 어떤 걸 하는지요? 네네. 그냥 이 노래 외우고 노래로 숫자를 많이 하잖아요. 노래를 외우면서 일단 여기 조별로 이제 노래 크게 외운 조 1점씩 준다. 이렇게 하면 또 애들이 뭐 옆반에 막 다 들리게 또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경쟁심을 부추기면 안 되지만 경쟁심을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모두가 노래로 일단 숫자를 다 외울 수 있게 참여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무튼 여기 1조부터 조 이름도 이치조, 리조 이런 식으로 본인의 조를 외쳐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거는 제가 그 능률에는 공유는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숫자 게임을 진행을 합니다. 이게 약간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의 경우 약간 문과 쪽 기질이 떨어져서 언어 영역을 좀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수학이랑 나름 융합 수업 이렇게 말을 붙여서 이렇게 그냥 더하기 빼기 이런 거 쉬운 거를 일단 넣어서 이렇게 학생들이 맞출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복습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이 숫자였다 하면서 이제 조별로 점수를 조금씩 줍니다. 저는 원래 수업 중에 그 상품 주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할 때는 상품을 하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수학에서 루트나 중학교 수준의 루트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거에 일본어 몇 개 껴가지고 대답도 일본어로 할 수 있도록 하면은 또 애들이 이렇게 막 손 엄청 들고 막 가위가위보도 하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애들이 뭐 일단 손을 먼저 들어야지 이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나나 루트 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일본어로 대답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점점 뒤로 갈수록 조금 어려운 문제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별 활동을 하는 위치 게임, 청기백기 게임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미 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림 그냥 교과서 그 칠판에다가 하나 그려가지고 거기서 거의 그림 잘 그리는 친구한테 그려달라고 해서 이런 거를 간단하게 그냥 익히고 그리고 노래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이거가 일본어도 있더라고요. 그 원래 영어 노래인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따마 카타 이자 아시 히자지 히자 아시 이렇게 하면서 노래로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약간 한국의 노래 중에 이런 그 태양 노래 중에 이 매 하나 쿠치 그 눈, 코, 입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일본어 버전으로 한번 들려주면서 여기 매 하나 쿠치 부분만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에게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체 표현 게임 요거는 그냥 이건 영상이 없네. 네, 요거는 그냥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능률에 들어가셔서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위치 표현 이렇게 익히는 그거여서 이거는 뒤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기백기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은 제가 그냥 이것도 그냥 진짜 급하게 만들었던 거였어요. 그냥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냥 나무젓가락에다가 학교에 있는 색지 있죠. 그거를 급하게 그냥 이것도 심지어 그냥 여기 사이에 껴서 테이프로 붙여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테이프로 그냥 테이프가 아니라 여기 나무젓가락 사이에 껴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그걸로 하다가 찢어져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그 시트지 붙여서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색지에다가 색깔을 다르게 미기랑 희자리랑 이게 지금 미자로 보일 수도 있는데 미기거든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만드셔서 청기백기 깃발을 만듭니다.
그래서 게임 준비할 때는 요거를 일단 모둠별로 이거 모둠 게임이다. 일단 이거를 모둠별로 서로 외우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게 친구들 서로 모둠별로 안 도와주면은 이거는 안 된다. 안 그러면 게임에서 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게임에서 이기면은 이때도 상품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좀 무튼 그 메리트를 줘서 애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면 그 생기부에도 아무래도 좋게 적어주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별로 이제 참가할 학생 순서를 정해서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아 이거는 진짜 모두가 안 외우면 큰일 나는구나. 이거는 그냥 누구 한 명 구멍 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애들이 또 서로 야 이거 미기 희다리 이거 연습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서로 미리 깃발을 주고 미리 서로 연습을 해라. 그래서 예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게임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미기 왜? 기다리시다. 기다리 터가니. 기다리 왜? 틀렸어. 이렇게 틀리면은 이렇게 여기다가 틀렸다고 표시를 해가지고 이거는 저기 감점이다. 그래서 근데 다른 애들도 많이 틀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누가 제일 어느 팀이 제일 안 틀리나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깎아도 기분 미기 있어. 미기 있어. 미기 왜? 다 틀렸어. 미기 기다리. 아 미안. 이거 미기 토가리. 미기 말. 기다리 말. 고유민 기다리 왜? 기다리시다. 나 봤어. 땡 끝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이게 모두가 참여를 해야 되고 한 명이라도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1000개 몇 개를 미리 나눠주고 서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들끼리 자기네끼리 뭐 미기 우회 이렇게 하면서 연습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외우고 해가지고 이제 30초 동안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모드먼이 나와서 게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모드먼은 다른 모둠이 몇 개 틀리는지 이렇게 적으면서 이렇게 적게 틀린 팀이 승리. 뭐 이렇게 익숙해지면 토날이랑 말도 추가해서 해보기 뭐 이런 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식문화. 일단 식문화를 할 때 학습 목표는 너 일식 집에 갔을 때 좀 있어 보이는 척 하고 싶지 않아? 좀 아는 척 하고 싶지 않아? 약간 이렇게 인간의 그런 심리를 자극합니다. 너 그 일식집에 가서 그런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는 척 할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이거는 제가 캡처를 해서 좀 화질이 안 좋게 나왔는데 그냥 이런 거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뭐 통코츠라든지 뭐 쇼유, 시오 뭐 이런 것도 설명하고 뭐 우동 하면은 우동 관련된 유튜브에 있는 영상 뭐 카가와 그 택시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우동 택시 뭐 이런 것도 나와서 그런 것도 보여주고 또 스키야키 뭐 이상적인 스키야키? 일본어 쌤들이면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것도 보여주면서 이제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얘기 나누면서 뭐 우리나라는 시험이나 시합 전에 뭘 먹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 중에서도 일본에서 먹는 거 있다. 시험이나 시합 전에 뭘 먹을 것 같냐 하면 꼭 애들이 모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돈까츠도 설명하고 뭐 야끼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야끼가 뭔지도 설명하고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라멘도 이런 게 있고 우동도 요거 영상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게 있다. 그냥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 학교 바로 옆에 노브랜드가 있어요. 걸어서 한 1분 거리인데 그래서 거기 노브랜드에도 뒷광고 아니고 이런 거 있다. 나는 뒷광고 들어올 만큼 그렇게 힘이 세지 않다 말을 하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우리 배운 거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런 거를 읽게 합니다. 그래서 통코츠가 뭔지 통이 통카츠 할 때 통이다 돼지다 이런 거 하면서 애들이 또 이런 거 이렇게 요즘에 실생활에 있는 거 하면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이미 다 아시겠지만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과 보충 수업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작년에 교과 보충을 하면서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해도 안 가가지고 이거 1시간 어떻게 때우지? 이거 빨리 때워야 되는데 1시간이 아니라 한 2시간을 이걸로 때웠나?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좀 이제 애들이 학교 오는 것도 좀 그렇고 밥도 이제 학교에서 조금 덜 먹기도 하고 좀 상황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음식 체험하기 저도 다른 일본어 선생님께서 이제 그
그 다른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 좀 참고해가지고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일차, 2일차, 무려 2일차로 하루에 2시간씩인가?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아, 이거는 집에서 한번 해봐라. 특별히 너네한테 집에서 요리할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패들렛에도 활용을 하고 해라 해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제 주었습니다. 아, 이런 것도 필요하신 분 계시면은 저한테 메신저 주시면 제가 그냥 재료 산 거는 1인당 이렇게 줬어요. 1인당 이렇게. 그래가지고 참치랑 김, 뭐 밥이랑 녹차, 티백. 저는 약간 일본 거 사는 거 좀 학부모님들이 또 안 좋아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다 국산으로 해가지고 다 사서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엔 나또랑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냉장식품이라서 제가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또로 체험 사진. 제가 일단은 예시랑 이렇게 영상을 하나씩 올렸어요. 그래도 또 날로 먹기 좀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씩 올려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이런 거 있다. 이렇게 한번 예시 넣었는데 한번 해봐라. 했더니 또 애들이 잘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나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미소시루 물만 넣어서 먹는 거니까 사실 뭐 이거 뭐 한국에서 만든 거여서 사실 그냥 맛있는 맛이 나죠. 이 도라야끼는 그냥 이것도 사실 도라야끼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실 도라야끼는 좀 도라야끼인지 모르겠는데 비슷하게 생겨서 제가 그냥 나눠줬거든요. 그리고 오니기리도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잘했고 오차즈케는 뭐 특이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남겨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이제 학기 말에 교과 보충하는데 한두 시간 조금 예산도 있고 조금 집에서 각자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좀 이렇게 주고 싶다 하면은 요거가 이게 집에서 각자 만들어서 먹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 부분인데요. 일단 히라가나 수행평가 다들 학기 초에 보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오다 보니까 좀 뭔가 얘네가 확실히 아는지도 잘 모르겠고 뭔가 좀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히라가나 쓰기만 봤었어요. 히라가나 쓰기만 한 3번 정도 시험 봐가지고 평균점으로 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듣고 쓰기도 내가지고 총 5회 동안 총 5번을 실시를 하는데 3번은 쓰기, 2번은 듣고 쓰기 해서 총 5번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쓰기 한 번, 듣고 쓰기 한 번, 쓰기 한 번, 듣고 쓰기 한 번, 쓰기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히라가나 수행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가 이제 그러면 점수 매길 때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점수를 그거 매길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다행히 저희 교무실에 엑셀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셔서 엑셀 함수를 활용했는데 저도 사실 이거는 그냥 계속 이 파일로만 쓸 것 같고 제가 한 게 아니어서 이 함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비운 상태로 드릴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보고 1차가 20개씩 구멍을 뚫어놓거든요. 쓰기는. 그래서 20개씩 뚫어놓고 10개씩 듣고 쓰기 해가지고 듣고 쓰기는 그냥 한 글자씩 말고 그냥 그 한 2-3글자씩 되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봤습니다. 당연히 진도가 다 나간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귀찮긴 한데 애들이 확실히 좀 5번이나 보니까 좀 이렇게 확실히 좀 잘하는 애들은 계속 잘하고 좀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5번이나 보니까 열심히 외우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쓰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듣고 쓰기를 잘한다는 또 보장도 크게 없더라고요. 쓰기는 잘하는데 듣고 쓰기는 또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꺼내야 되는 거라서 생각보다 점수가 조금 낮기도 하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드뉴스 수행평가인데요. 이거는 그냥 평소 관심 있던 주제 전문가 되기로 제가 이렇게 그냥 잡아 놓았는데, 이거는 사실 그 현호쌤이 옛날에 연수를 해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호쌤이 요런 거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이게 있어 보이더라고요. 나도 이거 애들이랑 해봐야겠다. 이거 있어 보이는 거 나도 있어 보이고 싶다 해가지고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근데 현우쌤이 또 자료가 다 날라갔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은 그냥 평가 요소 일단 너무 처음 하는 시도였어가지고 높은 점수로 하기 좀 부담스러워서 9점짜리로 했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일단 분량 뭐 8개 이상 만들었는지 뭐 한국이랑 일본 뭐 이런 거 차이점 제대로 넣었는지 일본어 한 페이지당 1개 넣었는지 문법적인 오류 없이 나타냈는지. 근데 문법적인 오류가 이게 약간 제가 학기 초중반쯤에 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번역기로 다 때려 부셔가지고 이 문법적인 오류는 사실 거의 그 없는 친구들은 또 없긴 한데 뭐 이렇게 막 글씨체에 따라서 갑자기 막 한자가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이거 아직 채점 중인데 조금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법적인 오류 없이 나타내는 게. 그리고 또 관련 일본어 표현 문장을 넣었는지, 느낀 점 이런 거 넣었는지, 사진이나 영상을 넣었는지, 출처를 밝혔는지 이런 걸 했는데, 네, 애들이 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일본어 원래 그 배우고 있는 친구였어가지고 좀 어려운 주제 이런 것도 했더라고요. 아, 요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은 요거를 보여드리면 저런 구글 클래스룸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주제를 다 정했는데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주제 뭐든지 상관없다. 근데 일단은 한국이랑 일본이랑 차이점은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동일 반에서 주제는 절대 겹치면 안 된다. 왜냐면은 똑같은 비슷한 거 하면은 이제 그 좀 이렇게 베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채점을 하다가 그래서 무조건 다 다른 그 주제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했는데 다 그래도 각자 원하는 걸로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 한 거 또 가세특에 또 적어주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직은 안 써보긴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해서 본인이 만약에 원하는 직업이 있거나 뭐 의료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뭐 의료 체계 이런 거를 해도 되고 뭐 본인이 뭐 음악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럼 뭐 음악 쪽에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냥 야쿠자 이런 거 한 친구도 있어요. 그냥 뭐든지 상관없다. 그냥 한국이랑 일본 비교를 해야 되고 평가 요소에 맞춰서 너가 만들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저는 그 미리 캔버스를 애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애들이 또 고등학교니까 또 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그냥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있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 친구는 출처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넣기도 하고 잘 넣었는데 이렇게 문장도 이렇게 하나씩 넣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도 보면은 음식 차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미리 캔버스가 진짜 나중에 그거 이제 돈 낸다고 하는데 진짜 좀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거는 참 좋은데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일본어로 바꾸는 이런 식으로 넣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주제를 이제 선생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를 본인이 정하다 보니까 애들이 좀 그래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틀을 줘서 해보고 싶다라고 했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저도 많이 배우는 게 있어 뭐 일본에 오로나인 뭐 연구가 있다. 저도 이런 거는 처음 봤거든요. 저는 이거를 애들한테 첨삭을 해줄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 없다면 핑계이긴 한데 확인을 제가 못한 채로 받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발표를 시켰거든요. 순서에 맞춰서. 순서는 당연히 저는 그냥 제비뽑기로 뽑았습니다. 가장 공평한 게 제비뽑기인 것 같아서 그랬더니 이제 좀 틀린 것들도 많이 있고 좀 올바르지 못한 정보들도 가끔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하게 될 때는 학생들이 이거를 좀 이렇게 한 거를 확인해서 틀린 정보가 있는지 제대로 된 게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 심오한 이런 거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이런 거 이렇게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런 거 다른 데서도 카드뉴스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사실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좀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는 연습을 저도 이제 확실히 좀 더 시켜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그 외고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다 노트북을 하나씩 갖고 다닌다고 했는데 일반고는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저는 컴퓨터 시간에 그러니까 컴퓨터 지필평가 1차 지필평가 직전에 그 컴퓨터실을 빌렸어요. 일주일 정도 컴퓨터실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전주에는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비워달라고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때 동안 한 2-3번 정도 애들끼리 만들 수 있도록 시간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첨삭이랑 이런 걸 좀 해줬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애들이 그냥 못 봐, 집에서 할 때는 못 하니까 그냥 이렇게 가끔 틀린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한 개의 그 단어 이렇게 하나씩 뭐 이런 식으로 넣기도 하고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 자료는 그냥 그렇긴 한데 이 친구가 그 가수 중에 무슨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데요. 이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 점도 약간 오타쿠의 냄새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좋아하는 건 이거예요. 성우 유닛. 저는 근데 이거를 처음 봤어요. 성우가 가수처럼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근데 이 친구가 그 니코니코니 그 러브라이브? 거기엔 성우 유닛, 뭐 이 가수 연기도 하는데 이렇게 노래도 부른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이것도 좀 아쉬웠어요. 이거 한자도 어차피 못 읽을 거면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런 것도 좀 아쉬워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만든 영상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저는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약간 감동받았는데 오늘 준비한 연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로 한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페어덕인데요. 파워포인트 할 때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앱입니다. 저는 학습자 중심으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고 또 선생님에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학습자 중심 러닝맵 설계하기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쪽 부제였습니다.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혹시 끌리셨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지금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고3 학생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수업 듣는 것을. 그래서 힘들어하는 고3 학생을 위한 1학기 맞춤형 학습 설계하기라고 부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냐면요. 이게 제 고민입니다.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과 공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의 고민이었거든요. 잠깐 저의 고민을 들어주세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본어 1을 먼저 가르칩니다. 저희 학교는. 네, 이 일본어 1은 등급이 나오죠. 그리고 처음 배우는 일본어라서 학생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의지를 갖습니다. 그 교실에 들어오죠. 자, 그리고 고2 수준에서 굉장히 쉬운 일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야말로 히라가나부터 배우니까 이거는 아이들이 자신들이 유치원생이 된 듯한 느낌도 들고 처음에 굉장히 흥미를 갖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은 기법들을 사용하시듯이 저도 여러 가지 알고 있는 기법을 사용해서 다양한 노래와 게임, 문화 수업, 또 예전에 제가 문화 수업 이런 거 합니다라고 소개했던 적도 있는데 그러한 문화 수업을 적용을 합니다. 하면 학생들은 열광하죠. 열광합니다. 이랬던 학생들이 저한테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이 고3이 되면은 돌변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딱 차갑게 얘기를 합니다. 상처를 받죠. 학생들은 선생님 저 정시 봐요. 이 얘기는 저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고3이 되니까 어떠한 것이 성적이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성적이 들어가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죠. 당장 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당연한 얘기죠. 또 일본어 2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수업의 성적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냥 등급만 나와서 A, B, C, D로 나오고 교과 세특 정도가 나온다는 걸 아이들이 압니다. 자, 이런 이유로 적극적인 수업을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지치는 때가 되죠. 그리고 이번 6모까지 끝나버리면 아이들은 자신이 어떠한 위치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요. 그래도 수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과 연결된 수업을 설계를 한다면 혹시 들어주지 않을까? 자신의 얘기인데 그래도 좀 들어주지 않을까? 또 이게 진로와 연결시켜진다면 이 아이들도 내가 왜 배워야 되는지 납득을 하고 배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계를 했고요. 그 설계한 것을 선생님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자 중심 러닝맵 설계하기라고 했는데요. 선생님들이 이미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학습자 중심이라는 것은요, 교사 중심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싶은 것을 학생이 정말 그만큼 도달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학습자 중심 수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제 얘기를 들으시고 제가 원하는 학습 목표를 선생님들이 다 이루셨는지 저가 궁금하죠. 되도록이면 오늘도 학습자 중심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선생님들 수업을 듣고 나서 학습자들이 무엇을 알고 할 수 있기를 바라는지를 수업에 들어가시기 전에 수업을 설계를 하시기 전에 명확하게 도달점을 확인해 놓는 것이 러닝맵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티칭맵은 내용 중심으로 하고 진도 중심으로 하고 나는 오늘 수업 다 했어 라고 하는 것이 티칭맵이라는 거 선생님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학교에서 필요한 거 어떤 수업일까요?
선생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매번 모든 것들이 바뀌고, 아, 이런 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였어? 라고 하면 또 다른 쪽으로 가고 하는 걸 보면은요,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도 선생님들도 상상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배우는 학습자들도 저한테 배운 것이 그 학생들에게는 다른 부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상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요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키워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선가 들었는데요. 가르치는 사람의 법칙이라고 해서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생은 고여있는 연못에서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흐르는 시냇가에서 마시고 있습니까? 매번 저를 울리는, 마음을 울리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매번 똑같은 걸 가르치다 보면 아, 내가 고여있는 걸 학생들에게 먹이는 것이 아닌가? 정말 흐르는 시냇가에서 신선한 물을 마시게 해야 되는 수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는 오늘도 다양한 선생님들의 수업에 귀 기울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기법이 있으면 저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선생님들도 역시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 교육의 준거는요.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지 과거를 가르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배움이 일어난다는 게 무엇일까요? 배움이 일어나는 건 선생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생님들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업의 학생이 되고 싶은가요? 라는 생각을 선생님들에게 의문점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답도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여쭈어 보고 나서 저는 정답을 보여드릴 수 없다는 거 선생님들도 아시죠? 선생님들의 생각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배움이 일어난다는 건 선생님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주세요. 이거 사실 익명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한번 답변을 서로 얘기를 한번 다 같이 얘기하면 누구 얘기하세요, 누구 얘기하세요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배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꾸 지우세요. 생각이, 그쵸. 여러 생각이 들죠. 나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 그렇죠. 선생님들의 생각과 가르쳤는데 또 다른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아, 이거 너무 예쁜데요. 캄캄한 곳에 전등이 하나 켜지는 거. 저도 매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정말 나중에 너희들이 세상을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등이 하나씩 하나씩 켜지면서 밝은 세상을 가고 있는 것이 배운다는 것이다 라고 저도 얘기를 합니다. 저와 너무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셔요. 전등 멋지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예. 다른 선생님들도 한번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그쵸. 예, 맞습니다. 저도 배운다는 건 일본어 시간에 오늘도 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너희가 이걸 배운다면 일본에 가서 훨씬 더 저렴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을 거야. 그게 배우는 거 아니겠니?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배움이죠. 자, 배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 안에 발전기 버튼을 누르는 거.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발전기 버튼을 눌러서 그 발전기가 계속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선생님들 의견을 한 분 한 분 여쭙고 싶지만 요즘 아이들이요, 제 수업이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애들이 마스크를 쓰면 얘기를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 페어독도 잘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단톡을 열어서 단톡에다 얘기해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손으로 치는 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배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예, 2학년 때 아이들이요, 3학년 때 제가 성장한 것 같아요 라고 주었을 때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요 최근에 해서 예, 선생님들과 생각이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살아있는 나를 확인. 맞습니다. 이거 역시 나이 드신 분들 배우는 건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이 이걸 알까요?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계속 젊고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저희들이 느끼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견 감사합니다. 또 여쭙고 싶어요. 자, 학습자로서 나의 경험을 떠올려 본다면 이럴 때 나의 학습이 최적화되는 경험을 했다.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지적으로 어떤 상황일 때 학습이 최적화되었을까요? 저는 이거를 어떤 분이 여쭈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지식을 얻을 때 나의 학습은 최적화된다. 알고 있는 거는 정말 자고 싶고 듣고 싶고 듣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하죠. 저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심리적으로는 안정되었을 때 가장 최적화되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적으로는 동료들이 참여를 해주면서 나를 신뢰했을 때, 오늘도 제가 안정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반응을 해주시고 해서 저는 지금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인지적으로 어떤 상황일 때,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상황일 때 학습이 가장 최적화되는 경험을 하셨는지 또 선생님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와, 빠릅니다. 정말. 네, 편안한 마음으로 나의 필요에 의해 동기부여가 된 상태일 때, 함께 할 사람이 있을 때, 그렇죠. 네, 함께 할 사람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도 요즘 따로 떨어져 앉으라고 해도 자꾸 같이 앉으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평안할 때,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예, 맞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외에도 제가 이거는 다른 곳에서 제가 들고 왔는데요. 뭔가 기대감이나 호기심이 있을 때 적절한 질문, 또 활동 및 피드백, 내용 및 방법의 변화, 인지적, 부담의 적정성, 이런 것이 있을 때 인지적으로 최적화된다고 합니다. 네,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좋죠. 심리적 편안함, 친밀한 분위기, 강사에 대한 신뢰. 저희는 동료죠. 전학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신뢰는 같은 교사로서의 그런 정도로만 봐주셔야지 저에 대한 신뢰는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뭐 좋은 음악, 좋은 향, 이미지가 있을 때 좋겠죠. 심리적으로. 자, 그 다음 환경적으로는요. 강의장의 환경. 지금 선생님들 식사도 잘 하시고 또 가장 좋은 분위기였을까요? 그죠? 건강할 때, 몸이 아프지 않을 때. 맞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누워있으면요. 누우면 절대 일어나 하지 않습니다. 혹시 아프니? 라고 얘기하면 그냥 일어나 주더라고요. 그죠?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강의장 책상 배치라든가 휴식 시간, 몸의 움직임이 편안할 때 지금 뭐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굉장히 편안한 상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학습을 동료들과 나눌 수 있을 때 맞습니다. 선생님들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이러한 분위기가 되어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화상으로 하든 아니면 따로 떨어져서 마스크로 수업을 하든 서로 같이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기법을 생각하고 툴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습자도 우리가 생각하는 학습자와 지금 어린 학생들,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학습자의 를 대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꾸 이 성인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끌어와서 축적된 경험으로 뭔가 산출물을 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구상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기발한 산출물을 만들어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성인 학습자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데요. 어린 학습자들을 들을 경우에는 산출물이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자유롭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들에겐 축적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좀 더 자유롭게 참여하면서도 굉장히 창의적인 산출물이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한 시간에 해보고 싶은데 이럴 때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많은 가이드가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어린 학생들하고 수업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상상력, 21세기에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상상력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아이들은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의 학습자 포커스는 학생들이 굉장히 창의적이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결코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습자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설계를 할 때요. 모든 학습자는 학습 잠재력이 있으며 적절한 학습 환경 및 경험이 제공되면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선생님은 어떤 수업이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강의식 수업일까요? 아니면 프로젝트? 아니면은 참여형 수업? 아니면 토론 수업? 어떤 수업이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를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이때 모든 수업은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학습자는요, 다양하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아이는 굉장히 이론적인 걸 좋아하고요. 어떤 아이는 실용적인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또 굉장히 활동주의인 학생들도 있고요. 또 성찰주의인 굉장히 시니컬한 학생들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학생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학습자의 잠재력을 믿고 다양한 학습을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학생들은 아까 선생님들도 옆에 동료가 있으면 좋다고 했죠.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서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의 대답을 들어보고 제가 아까 선생님들에게 질문한 것처럼 다양한 질문들을 하면서 하나의 좋은 결론을 끌어내는 그런 수업이 학생들이 더 만족도도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는요.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재구성하고 재창조하는 것이다. 매번 많이 들었는데요. 이거는 이론상으로도 다양한 사이클을 활용하면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늘 강의 수업만 했을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20% 정도가 만족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 그래서 학습 사이클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좀 더 깊이 있고 풍부한 학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생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선생님들은요,
잠재력도 끌어내야 되고 집단 지성도 활용해야 되고 지식 구성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학습 설계가 필요하고요. 또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구, 툴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툴은 왜 필요할까요? 툴은요, 기법을 사용하면, 게임을 사용하면 아이들이 우선은 재밌어 하잖아요. 지루함을 없앨 수 있죠. 학생들이 협력할 수가 있게 되죠. 서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제가 오늘 학습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학습 설계는 선생님들이 툴을 고민해야 되고 그 수업의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습 설계를 하실 때에 뭘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저는 이거 징검다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도 예전에 학습 코칭 연수를 한 달 동안 받으면서 배웠던 건데요. 그때 그 선생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는 건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수업을 설계할 때 스타트를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피니시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1시간을 수업을 하든 아니면 한 학기를 설계를 하든 처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네, 아까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습자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우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스타트에서 피니시로 가기 위해서는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징검다리를 놓으시죠. 이 징검다리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완전하게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를 선생님들은 고민을 하면서 학습을 설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여기에서 이렇게 점프해서 갈 수도 있는데 어떤 아이는 여기다가 또 하나의 징검다리를 놔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다양한 학습 툴을 계속 설계를 하면서 수업을 나가게 되는 거죠. 선생님들도 계속 이렇게 수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렇게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학습 설계를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리기 전에요. 시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징검다리입니다. 이것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징검다리에 관련된 시가 있을까 하고 인터넷을 검색을 했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하는 시가 나왔어요. 네. 원무연이라는 분 저는 모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듬해는 유급을 해야 할 처지였던 그의 겨울 돼지가 새끼를 낳았다. 그의 겨울 돼지가 새끼를 낳았다. 그중 젖을 찾아 먹지 못하는 약골 2마리 있었다. 아버지는 끼니 때마다 그것들을 품에 안아 학교에서 배급받아온 전지분유를 풀어 먹이곤 했다. 옛날 얘기인가 봐요. 젖을 뗀 녀석들을 내다판 이듬해 상급반 교실에 무사히 발을 디딜 수 있었다. 시냇물이 흐르는 풍경을 그리던 미술시간, 징검들과 징검들 사이에 징검들을 놓았다. 까맣게 웅크린 새끼 돼지 2마리 거친 물살을 견디고 있었다. 여기는 징검다리를 2가지를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수업을 설계하면서 그냥 제 마음대로 풀이했어요. 자,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것 같은데요. 이 아버지는 최종 목표는 뭘까요? 자기 자식을 잘 키우는 거죠. 최종 목표는 아들이 상급반 교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유급을 해야 할 처지인 거죠. 아들이 돈이 없어서. 옛날 얘기예요. 젊으신 선생님들은 무슨 얘기 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 돈을 내면서 그렇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돼지 새끼를 낳았어요. 다행히. 이게 툴이 생긴 거잖아요. 그쵸? 툴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먹였어요.
약골 2마리가 생겼어요. 이 2마리도 돈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품에 안고 전지분유까지 이게 툴이죠. 툴을 또 낳았어요. 그랬더니 돼지 새끼들이 잘 컸어요. 이게 첫 번째 징검다리였죠. 목표가 뭐냐면 돼지 새끼가 나왔는데 잘 크게 해서 돈이 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였죠. 그런데 이 2마리를 잘 보듬고 전지분유도 먹이고 품에 안아가지고 징검다리 잘 건너서 목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예요? 상급반 교실에 들어가서 무사히 또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징검다리입니다. 아,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시작점과 목적지 사이에 학생들이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놔주는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계속 말하고 싶어서 시까지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좀 전에 갑자기 와가지고 저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싶었는데 다시 곱씹어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좋겠습니다. 좀 후에 제 수업 사례를 말씀드리면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저의 징검다리입니다. 힘들어하는 고3 학생을 위한 1학기 맞춤형 학습 설계하기인데요. 저는 이런 징검다리를 한번 놔봤습니다. 처음에 이런 첫 번째 징검다리, 두 번째 징검다리, 세 번째 징검다리, 네 번째 징검다리. 요거는 제가 히라가나 설계한 거였군요. 일본어 2는요,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동사 활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수업이 원활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본어 1이 이제 음편까지 다 나가고 난 상태에서 이 아이들이 3학년으로 이제 진급을 하고 일본어 2를 듣는데 자유로운 음편 활용을 하면 수업이 굉장히 원활한데요. 음편을 자꾸 활용을 못하면 수업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유로운 음편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제가 설계를 한 것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최종 피니시 목표에서요. 제가 K, 자유로운 음편 활용이라고 했는데 이 K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인지적, 난리지입니다. 지식면에서 이 아이들은 자유로운 음편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떤 툴을 사용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S는 스킬입니다. 이 학생들이 재밌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진로와 삶과 연결을 시켜야 재밌게 적극적으로 들어올 텐데 얘네들이 지금 절실한 건 뭘까? 그럼 뭐예요? 얘네들은 합격이죠. 대학 합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얘들아 너희 이거 하면 돼. 에마 쓰면 합격해. 오마모리 쓰면 합격해. 키캣을 선물하면 합격해 라고 미끼를 던졌습니다. 이게 스킬이에요. S는. 자, A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인지 심리라고 얘기를 했죠. 애티튜드입니다. 이 아이들이요. 고3 아이들 힘들잖아요. 얼러주고 싶었어요. 안정을 찾고 내 수업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너무 개인주의로 가서 이 아이들 이겨내야 돼 이러면서 경쟁하고 있는 아이들이 나의 옆에 있는 아이는 동료야 라는 공동체 의식을 제 수업에서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의 마지막 도달점입니다. 1학기 저의 수업의 도달점은 요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프닝으로 요걸 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동사 외울 수 있도록 요걸 했고요. 수행평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고3 아이들은 빨리빨리 수행평가 봐야 되죠. 그리고 저희 학교 환경이 뭐냐면 문제 있나요? 저희 학교가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1, 2, 3, 4, 5, 6반이 맨날 섞여요. 그래서 반이 일정치가 않아서 얘들하고 진득하니 뭘 할 수 없어서 뭐든지 모든 수업은 1시간에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수행평가도 바로바로 해야지 안 그러면 그날
코로나다, 뭐 못 온다 이러면은 아이들을 제가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행평가도 가볍게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 선생님 팀티칭 제가 또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요거 집어넣습니다. 요거 자세히는 좀 이따 수업 사례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킬 면에서 오마모리, 에마, 키캣 활용했고요. 세 번째 키토카토 사용해서 합격 해서 선물하게 했고요. 요걸 통해서 수행평가합니다. 논수령 평가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수업 설계를 했는데 요 젠보드는 이렇게 자유롭게 포스트잇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실제 수업 사례를 선생님들에게 이제는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여주거든요. 선생님 혹시 지금 우리 학교는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보실 때 재밌게 보셨나요? 하나만 보고 자려다가 5개를 보고 잤었습니다. 방학 때. 예, 맞아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제가 좀비물을 못 보거든요. 한 번도 좀비물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우리 학교는 봐지더라고요. 왜 봐지냐면은 좀비로 안 보고요. 이 아이가 한 명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니까 옆에 친구를 물잖아요. 막 물고 뜯고 이러는데 이게 우리 학교의 현재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이 경쟁 사회에서 한 명이 딱 나 경쟁할래 이러니까 그 경쟁 바이러스가 전체를 막 물고 뜯으면서 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 학교는 여기 글씨가 써 있어요. 아이들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데 죽이고 싶지 않다. 네. 이 아이들은 수행평가도요. 이 아이가 실수를 해야 내가 성적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들까요? 옆에 친구가 울고 있는데 그런 마음 들까요? 또 자기도 실수하면 죽어요. 죽기 싫다. 지금 우리 학교는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학교를 보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저런 심정이야. 저런 마음일 거야. 라고 하니까 이 피가 나오고 살점이 뜯기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상처이고 아픔인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보고 나니까 3월 달에 아이들한테 너무 가혹하게 수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보듬어 줄 수 있을까? 일본어 수업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하는데요. 어떤 남학생이, 남자아이들은 약간 이상론을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쵸? 성차별인가요? 어떤 아이들은 이상론을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오늘 수학 논술형 수행평가였나 봐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들아, 오늘 우리 다 시험을 거부하자. 얼마나 두려우면 그럴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떤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다 그 시험을 거부해도 한 명은 시험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정말 이 좀비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수업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노래를 틀어줘요. 그래서 다양한 노래를 한 1년 들으면은 뭐 굉장히 쌓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마지막 때 선생님 우리 그동안 들었던 수업 한번 다시 노래 다시 들어봐요. 막 이러면서 추억에 쌓이기도 하는 그런데요. 여러분들 도쿄 봉 오도리 노래 아시죠? 그쵸? 네. 그래서 도쿄 봉 오도리를 아이들하고 이렇게 막 들어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가타카 외래어 공부할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니어팟은 이렇게 지금 등장하는 일본 유명 회사를 쓰세요 하면 일본의 유명한 회사들이 이 노래에 막 나와요. 도쿄봉 오도리에. 근데 여기에 키토, 카토, 디즈니란도 뭐 이런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애들한테 키토카토가 뭐니? 라고 이제 그러면 애들이 키토카토가 뭐야? 이러면서 관심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밑밥도 깔고 또 일본어도 공부하고 이러는 오프닝에 이제 도쿄봉 오도리를 계속 듣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키토카토가 나오죠. 그러면은 제가 키토카토를 나중에 직구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줘봅니다. 그건 어떻게 수업을 활용하는지 조금 이따가 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음편 활용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목표는 음편 활용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동사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자유롭게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 워드워를 이제 이용을 해서 아이들이 동사를 외우게 했어요. 저 이것도 한번 선생님들한테 공유를 드려볼게요. 핸드폰으로 워드월도 한번 다양한 게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툴은 많으니까 그 중에 저는 이걸 사용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워드월이 좋은 게 뭐냐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러면 그냥 제가 동사하고 한국어 뜻만 이렇게 갖다가 집어넣으면은요 이렇게 게임이 돼요. 그래서 여기 구르니까 뭐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맞춰서 핸드폰으로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게임이요. 난 이런 거 싫어 그러면 게임 방식이 또 바뀌어요. 마음대로. 그래서 이런 방법도 돼요. 그래서 게임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옥기르니까 일어나다잖아요. 이렇게 딱 하면 이런 게임도 되고요. 버전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하나만 여기 딱 집어넣으면은 게임 버전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러고서 나중에 자기 좋은 성적 얻으면은 10위까지 이름이 뜨거든요. 그러면 그래 뭐 10위까지는 선물도 할 수 있어. 선물 줄 수도 있어. 이러면서 동사를 외우게 합니다. 네, 워드월이에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동사를 아이들이 어떻게든 수업을 위해서는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요. 이걸 외우면은 수행평가 3학년 아이들이니까 빨리 수행평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봤습니다. 읽기 쓰기 음편 활용인데요. 역시 똑같이 게임에 있었던 걸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동사를 밑에다 다 깔아줬어요. 못 외우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거는 어떤 아이가 시험 본 거기 때문에 뜻은 제가 써주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가 빨리 잊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이게 너무 친절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3학년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동감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게임 해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 4 보고 싶습니다를 너희가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은 아이들이 위에다가 이 아이가 이렇게 써는 거예요. 우쯔르는 으때, 느부부는 은데 뭐 이렇게 바로바로 써는 거예요. 예, 그리고 4 보고 싶습니다 하면 갓데 미타이 데스 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까지 그 다음 시간에 바로 정강석화처럼 빨리 봐버립니다. 더더욱 코로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나올 때 봐야 되죠. 그리고 일본어는 다른 선생님들이 시험을 안 볼 때 보는 게 또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3월 달에 빨리 봐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평가를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수행평가를 본 것을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또 다 잊어버리잖아요. 팍 쏟아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다음 주에 오실 거야. 그러면 원어민 선생님에게 희망 표현과 경험 표현을 사용해서 진로와 연관된 질문을 패들렛에 올려줬으면 좋겠어. 잘 들리시는 거 맞죠? 그래서 미리 질문을 패들렛에 올려놓게 합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여기가 원어민 선생님 이분이에요. 근데 이 원어민 선생님이 운이 좋게 굉장히 젊은 선생님, 아직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데 제가 그 일본인 분하고 한국인 일본어 선생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줌으로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서 이 선생님을 만났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만났어요. 근데 교환 학생으로 오셨어요. 근데 굉장히 아이들하고 별로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젊은 선생님과 아이들을 만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이 선생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역시 강사비도 측정을 해가지고 이 선생님이 오니까 너희가 이 선생님한테, 젊은 선생님한테 너희들의 진로와 연관된 질문을 미리 만들면 또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해볼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국 교육도 아이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고요. 니혼노 교육은 지가요 간지다 것도 말이마스까. 이 아이가 만든 거예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 답변도 패들릿에 받은 다음에 자기가 듣고 나서 이제 올려놨어요. 부활동의 중요성이 한국보다 큰 편이며 그리고 학생의 자유가 한국에 비해서 있는 편입니다. 라고 선생님이 대답을 한 거 번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패들릿에 올려놓은 겁니다. 또 하나 질문은 한국 고등학교 대나고 호가나 군이 뭐 이때 미타이 데스까 뭐시 아래바 도코나르가 오시자때 구다사이 라고 했어요. 자, 그랬는데 선생님 답변은 독일이나 유럽에도 가보고 싶고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도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활동을 느낀 점, 학생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학습자는 선생님은 이런 것을 띄워주면은 그 아이는 창의적으로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잠재 능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이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자, 작년에 진행한 일본어 원 시간 속 짤막한 질의응답 시간과는 다르게 자기 딴에는 길다고 생각했나 봐요. 일본어 2에서 진행한 1질문 수업은 정해진 표현을 사용하여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었어서 준비를 하는데 큰 부담은 없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하루나 선생님이 내 질문에 대답해 주신 답변이 생일본어라. 얘네들은 생일본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쵸?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처음 만난 선생님이었는데, 그쵸? 생일본어라 100% 알아듣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 학습자가 중요한 건 자기가 뭐가 부족한 걸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이 아이는 여기에서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안 거죠. 하지만 내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고 나 스스로 답변의 핵심 문장을 꽤 많이 알아들은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저기 밑에가 잘렸어요. 선생님이 너는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성장한 것 같아 라고 제가 칭찬을 해줬었나 봐요. 그때 그걸 패드셋에 올리고 굉장히 만족을 하더라고요. 네, 이런 아이도 있었고요. 또 어떤 아이는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 진로와 연결된 질문을 하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랬더니 지분과 가까로 비오기요 지진이 시대 미타이 데스까?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글씨가 퍼졌나 봐요. PCR 검사를 받아본 적 있으니까를 일본어로 이 아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로가 생명공학 쪽인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화요일 비대면 수업으로 줌을 통해 하루나 선생님과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아이는요, 이날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걸려서 저희 이때 있었죠. 대면 수업하면서 줌 열어가지고 화상으로 아이들 같이 수업할 수 하게 했던 이 아이는 이걸 줌으로 수업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도 뭐 별로 문제는 없었죠. 만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얘기를 했어요. 그때 활동을 하면서 리스닝은 되지만 스피치 발음이 잘 안 되는 것을 느끼며 원어민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발음 연습을 열심히 하겠다고 느꼈다. 이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원어민 수업을 이제 설계를 해서 제가 음편 활용을 조금 더 자기가 정말 사용하게 될 수 있도록 원어민 선생님을 이제 불러왔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를 갑니다. 이 음편을 활용해서 합격 지원을 해라. 예, 요번에는요, 저희 지역에 사는 원어민 선생님을 제가 초빙을 해서 이제 에마와 오마모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1시간 안에 해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죠. 팝하고 사용할 수 있게 했고, 핸드폰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이게 1시간 안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꼭 음편이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전제 조건을 주긴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키타이 다이가쿠の生命科学科に合格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사용했죠.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이요. 팁을 주셨어요. 일본인들은 에마에다가 자기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주소를 이렇게 쓴다고. 이거 공개해야 되나? 그리고 이름도 써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거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일본 시는 되게 귀여운 것 같다. 꼭 이름을 쓰고 주소까지 줘야 된다는 게 너무 귀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마모리도 막 빨리 종이접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1시간이 굉장히 바쁘죠.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느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마모리나 신사나 사원에서 뭐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패들렛에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험생의 합격이나 결혼 성취들을 기원하는 오마모리와 에마를 찾아볼 수 있다. 절대적인 신에게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문화로 종교적 풍습을 보여준다. 자기는 합격을 빌었다. 그리고 원하는 대학교의 생명과학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적어 합격을 기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요. 마이클 셔먼은 인간이 이상한 것을 믿는 이유는 우연하고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패턴을 추적하고 인간관계를 찾도록 진화한 까닭이라고 말한다. 굉장히 이거 어려운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유전공학과 들어가고 싶은 애인가 봐요. 이게 교과서 특에 들어갔으면 하는 자기의 계산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패들렛에다 감상문을 올립니다. 자, 이 아이 조금 귀여워서 가지고 왔는데요. 로니니 나라나이 여기 시대구다사이. 아이들의 불안감이 여기 있다는 게 보이죠, 그렇죠? 시아와세나 신세를 오크라세테 구다사이. 이런 아이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 아이도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목표를 해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이런 거 나오면 좋지 않을까요? 일본어 시간 힘들지만 에마 만들고 오마모리 만들어서 음편 활용을 했지만 아이들이 이걸 해보면서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저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교사를 꿈꾸는 아이인가 봐요. 나중에 교사가 되어 입시를 앞두고 있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이 지도하게 된다면 그 아이들도 나처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세계 여러 나라의 합격 기원 문화를 체험시켜주고 싶다라고 했대요. 그래도 이걸 통해서 용기를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징검다리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키토카토의 합격 기원 쓰고 친구에게 선물하기입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이 좀 많이 감동을 했는데요. 에마 오마모리 자기를 위해서 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앞뒤 친구, 반드시 앞뒤 친구에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키토카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여기 키토카토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네, 키토카토. 꼭 승리할 거야 라는 의미가 있어서 일본에서는 합격 기원 초콜릿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일본 게 아니라는 것도 또 재밌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저는 요번에 한정판 키토카토를 샀어요. 모모 맛하고 피스타치오 맛을 해서 굉장히 이쁜 디자인을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이렇게 응원하는 문구를 쓸 수 있단다 했더니 아이들이 음편을 활용해서 지붕을 신지때 스승데 구다사이, 아키라메나이데 구다사이, 겐카이오 고에테 구다사이 이걸 써가지고 앞에 친구에게 하나 선물하고 뒤에 친구에게 선물했어요. 우리 학교는 고교학전제라서 1, 2, 3, 4, 5반이 다 섞인 상태라 앞뒤 친구가 굉장히 친한 친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말을 해본 친구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선물을 했을 때 또 똑같이 그 아이가 자기한테 주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냐면요. 자, 선물을 키토카토와 키토카토의 발음이 같은 것에 이 아이는 굉장히 지적인 아이인가 봐요. 이런 걸 했고요. 또 어떤 아이는 우리나라는 엿을 주는데 뭐 일본은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합격 기원을 했네요 라는 걸 했고 원어민 선생님과 같이 읽어보는 활동을 하면서 친구를 응원해 줄 수 있는 말이 생겨서 뜻깊었던 것 같다. 친구들과 서로 응원을 주고받으니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다른 응원 문구가 생각난다면 다이어리에 적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거는 제가 예시로 들어준 건데요. 이게 뭐냐면 키토카토 일본 키토카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예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아이들이 의외로 이거 안 쓰고요. 자기네들이 새로 만들어가지고 쓰더라고요. 제가 꼭 응편을 써라라고 했더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요. 요 마지막 부분요. 선생님들 이거 저는 조금 저는 작년에 요 키토카토 행사하면서 올해도 했는데 요걸 작년에 하면서 제가 새로 알아낸 부분인데요. 키토 사쿠라 사쿠요. 사쿠라 사쿠요가 일본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사쿠라 사쿠는 입학한다는 뜻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맞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더 심화해서 들어가면은요. 도라곤 자쿠라 드라마 있죠. 네. 네, 그 도라곤 자쿠라가 사쿠라가 기토 사쿠라 사쿠요라는 것은 이게 명문대에 입학하는 의미가 있대요. 예. 그래서 꼭 4월 달에 대학을 가라라는 큰 의미로도 있겠지만은 도라곤 자쿠라가 그런 의미에서 도라곤 자쿠라 드라마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도쿄대에 입학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큰 일본인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은편을 계속 가지고 와서요. 이번에는 이제 논술 수행평가를 또 이게 빨리 봐야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막 자꾸 막 안 오고 이러니까 애들 많이 올 때 저는 이 틈새를 봐서 아이들이 이 활동을 하고 나서 패들렛에 여러 가지를 막 조사해라. 왜냐하면 논술형 평가 있다 이러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논술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술 평가를 했고요. 여기에서 저는 이게 제가 채점한 건데요. 한국과 일본의 학교 기원 문화를 탐구한 후 자신의 진로와 연결시켜 깨달은 점을 논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소원을 빌리는 행위 자체는 우리 심리 상태에 긍정적인 요인을 제공해준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힘든 삶을 지내는 사람이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질환에 취약한 것처럼 소원을 비는 행위는 긍정적 요인으로서 건강에 안 보이는 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치료에는 물리적, 화학적 치료가 전부가 아닌 것처럼 심리적 요인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자세하게 조사해보고 싶다라고 썼더라고요. 진로와 연결시킨 이런 내용들을 쓰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한 학기의 수업은 이렇게 수업 안에 수행평가, 가정평가가 있었고요. 또 은편이라든가 이런 게 일본어 2에서 1과 2과를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필평가의 문제를 지금 제가 내고 있거든요. 여기 밑에 한번 볼까요? 일본 교육에 대한 답변에서 교과서로 배운 동아리 활동이 실제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일본어로 들으면 더 잘 들린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최종점입니다. 최종 도달점에서 다시 한번 아까 KSA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의 이번 학기 도달점은 자유로운 은편 활용입니다. 아이들이 말해보고 써보고 활용해보고 자기의 삶과 연결시켜서 써봤기 때문에 은편 활용이 조금 더 돈독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케일 면에서는 에마 오마모리 키켓 활용법인데요. 요걸 아이들이 직접 접어보고 써보면서 어떤 아이는 나중에 이 오마머리를 뭔가 선물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제시했고요. 또 키토카토의 그 디자인이 굉장히 예쁜데 우리나라는 키토카토가 다 한 제품이잖아요. 우리도 조금 더 제품에 다양한 디자인을 넣고 다양한 맛을 만드는 제품들을 자기도 그런 제품들을 하고 마케팅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마 오마머리 키켓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와 연결시켜서 다양한 활용법을 제시하는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지금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러지 않았으면 좀 더 안정된 상황에서 고3 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게
저의 최종 도달 점이었는데 아이들에게 몇 가지가 도달됐던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징검다리를 놔본 것들을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1학기 일본어 2 3학년 수업 환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일본어 2는 고교 학점제로 모든 반이 들어오는 선택 과목이었기 때문에 하루 1시간 1시간이 그대로 다 끝나야 되는 수업을 설계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시간이었고요. 원어민 팀티칭은 3시간 정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문화 수업을 2시간, 오마모리 시간이 있었고, 오마모리 에마 만드는 시간 1시간, 그 다음에 키토카토 하는 1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는 수업 시작 처음에 들으면서 계속 도쿄봉 모델의 학생들하고 수업을 했고요. 수행평가는 이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완화된 것 때문에 2가지 영역을 했고 읽기 쓰기 하나, 논수령 하나를 했고 50% 줬습니다. 기말고사는 50%고요. 교수평기 입체화 하려고 노력했고 백워드 교육과정 하려고 했고 과정 중심 평가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시작점을 만들고 도달점에 징검다리를 놓는 것을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 징검다리 또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학기 수업을 기획을 했는데요. 제가 가끔씩 수업 설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젠보드를 사용해서 아니면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수업 설계를 해보는데요. 히라가나 이키 수업 설계할 때 이거 어떻게 툴을 놓으면 아이들이 잘 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툴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 거 도입해서 툴을 만들어 봅니다. SDGs를 활용한 자기소개 수업 설계해서 작년에 이게 이제 교류 학교하고 교류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나는 흥미를 끌 수 있는 수업 설계. 요거 해봤죠. 요거 뭐냐? 학교 자율 과정에 또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시간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창작 만화 수업 설계. 전에 이런 연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창작 만화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시간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설계. 또 요번에 만우절날 했는데요. 음악 수업을 가장한 일본어 융합 수업 설계인데 이거 여러분들 아트 앤 컬처에서 아시죠?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 문화를 처음 접하는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의식주 체험 수업 설계하기. 그다음 가족 코칭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수업 설계. 그리고요. 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제가 지금 저 수업이 이렇게 했어요 하는 것들 되도록이면 남겨놓으려고 많이 했고요. 선생님들 것도 있을 거예요. 공유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수업의 질문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